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You think by how many times I fell. I learned.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다. 당연한 말 같지만 우리들 중 과연 몇 명이나 자신의 인생에서 주인공으로 살고 있을까요? 어쩌면 당연하게 느껴졌던 것들이 내 의도와는 다르게 누군가가 조성해 놓은 프레임 안에서 속고 있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런지요. 영화 매트릭스에서처럼 말이죠. 이제 모델링을 통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주인공이 되는 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신철 교수의 주물공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IT 시대에 온라인에서 여러분들의 가치를 더욱 빛나게 해드리는 홈페이지 전문업체 유어웹 대표 황용재입니다. 저희 유어웹은 아이언맨의 자비스처럼 고객님이 상상하고 계신 그 어떤 것도 인터넷이나 모바일에서 구현해드릴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매출 성장에 기여하는 비즈니스 파트너, 고객님의 성공이 곧 유어웹의 성공입니다. 그리고 그 성공들이 모여 우리 사회가 더불어 따뜻해질 수 있도록 언제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검색창에 유어웹을 검색해보세요. 신뢰와 의리로 똘똘 뭉친 온라인 비즈니스 파트너 유어웹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전화 1661-2043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관저동에 위치한 에드엠 실용음악학원입니다. 깔끔하고 넓은 합주시설부터 개인 연습실까지 최고의 시설과 최고의 강사진으로 참 음악 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인성과 실력을 겸비한 차세대 뮤지션을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연장을 함께 운영하고 있어 여러 방면으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예술고등학교와 예술대학교 입시를 전문으로 하며 작곡과 미디 보컬 레코딩 수업에 특화된 믿을 수 있는 실용음악학원입니다. 저희는 기타와 베이스, 그리고 드럼, 신디사이저, 색소폰, 작곡과 미디 이렇게 다양한 전공 과목을 지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그리고 꿈을 이루세요. 감사합니다. 문의전화 042-541-5337 대전엔 갈 곳이 없다는 편견을 날려버리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한경수 작가와 임재근 팀장이 떠나는 띠동갑내기 여행하기. 매주 일요일 9TV에서 마련한 첫 TV 프로그램 띠동갑내기 여행하기에서 대전의 새로운 매력을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합니다. 지금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친구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주물공장주이십니다. 모델링 이론의 창시자 한남대학교 강신철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저 책 샀습니다. 매출이 올랐겠네요. 네, 확인해 보시고요. 그런데 그 책 제목 우리가 지난 방송 때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모델링 하면 너무 좀 딱딱하게 보여서 제가 그때 교수님께 이제 하인에서 주인으로 그 모델 내 인생을 바꾸다 그리고 모델과 사랑에 빠진 강 교수 이런 이제 추천을 해드렸는데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네, 생각해 봤죠. 그런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는 좀 흔한 것 같아요. 네. 그런 책 제목은 많이 본 것 같은데
하인에서 하인에서 노예에서 노예도 괜찮고요. 네. 노예나 하인이나 하인에서 주인으로 그게 모델링의 원 정신을 가장 잘 표현한 평범한 문구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네네. 그게 마음에 들어요. 그럼 다음에 개정판 혹시 내실 때 개정판이 아니라 새로운 책을 써야죠. 아 새로운 책을 뭐 모델링 뭐 버전 2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인을 위한 모델링 책. 지금 나와 있는 책은 그건 교과서라서 네. 좀 딱딱하고 학교 뭐 교과 과정에는 적합하지만 일반인들이 교과서를 사러 가신 거예요? 왠지 속은 느낌인데. 교과서도 네. 읽어야 될 사람이 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이제 교수님 방송 끝나고 한 달 정도를 이렇게 지나면서 모델링이 내 삶에 이제 얼마큼 적용이 될까를 좀 고민을 해보면서 살았습니다. 나름대로는. 네. 그런데 지난 한 달 동안 제 머릿속에 화두는 이거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수님께서도 지난번에 너무 이제 세상에 누군가의 이론을 우리가 배우려고만 하는 게 아닐까. 그 이런 내용들을 소비하려고 하지 말고 자신이 어떤 거를 생산해내는 게 훌륭한 모델링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네. 지난번에 이제 동해를 갔었어요. 동해 삼척 강원도에 거길 갔는데 거기 이제 남구만이라는 조선 중기에 이제 그 숙종대 영의정 출신인 분인데 그분의 시조가 있더라고요. 뭐 유명한 시조였죠.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지 요지진다. 소치는 아이 상기하니 이러느냐 제 넘어 사려긴 밭을 언제 갈려 하나니. 그러니까 이렇게 외우는 걸 보니까 고등학교 때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시조 아마 우리 나이 때 사람들은 거의 다 외울 거래요. 우리라고 하지 마세요. 다릅니다. 아니, 나와 이제 갓 비슷한 동년배 사람들, 그러니까 60세 넘은 사람들은 아마 의무적으로 외웠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외웠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리고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란 사람들은 그 장면이 떠올라서 되게 이렇게 감동적인 면도 있었어요. 실제로 학교에서 시험 문제가 뭐가 나왔나 생각해 보니까 뭐 노고지리가 종달새 뭐 현대어로 하면은 그거 많이 나왔던 것 같고 그리고 뭐 일찍 부지런히 일어나갖고 일 열심히 하자 뭐 이런 거 농업을 권장하고 또 전원 생활의 풍류 뭐 이런 게 시조가 주는 교훈이다라고 배웠던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다시 재해석을 해봤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그 시조를 이제 떠올리면서 동창이 밝았느냐 아침해가 떴는데 노고지리가 우지죠. 새도 울고 있는데 소치는 아이, 그러니까 머슴놈의 자식은 아직까지 또 잠을 쳐자고 있냐? 저 할 일이 얼마나 태산 같은데 내 땅도 많고 너 빨리 일어나. 라고 해석이 되더라고요. 한편으로 해보니까. 이게 주인의 입장이네. 그러니까 나는 전원 생활의 풍류를 즐길 테니 머슴은 일어나서 해 떴으니까 빨리 일해라 뭐 이런 거.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인을 어찌 보면은 탓하는 듯한 그런 이미지가 있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때는 이거는 아름다운 전원의 풍류 생활 뭐 그리고 뭡니까 부지런히 일해야 되고 뭐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지금 교수님의 모델링 이론을 듣고 그 모델링 프로세스를 작동을 해보니까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 방송에서도 이제 소개를 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새로운 모델링을 했네요. 예. 교수님 덕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교수님께서 모델링의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선은 인간이 모델링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리고 공포와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뭐 그런 것들 말씀을 주셨었고요. 그리고 저차원적인 모델링, 고차원적인 모델링 이런 얘기도 좀 주셨던 것 같고 그리고 좋은 모델링이 되기 위한 조건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오늘은 모델링과 차원이라는 이야기를 좀 해주신다고 했어요. 뭐 차원하면 일단 차원이 뭐 우리가 아까 고차원, 저차원 얘기도 했지만은 또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이런 차원도 있고 차원이 일단 뭔가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왜 차원 얘기하면은 그냥 저 사람은 4차원이야 그러면 좀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을 4차원이라고 하죠. 그죠?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네네. 특히 요즘에 많이 듣고 있어요. 네네. 그 사람은 4차원적인 얘기를 자꾸 하냐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사람의 생각의 수준을 이제 이야기할 때 차원이라는 말을 이제 쓰기도 하는데 사실은 차원이라는 말은 되게 학술적인 용어죠.
사실 차원이라는 말을 정식으로 쓴 사람은 그 언어학자예요. 에드윈 에벗이라고 하는 1800년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린이용 소설을 썼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 제목이 책 제목이 이제 플랫랜드라고 플랫랜드 네, 평평한 납작한 땅 그런 그 소설을 썼는데 거기에 이제 주인공이 사각형인데 얘가 이제 2차원이잖아요. 사각형은 네모 그 네모 얘가 돌아다니면서 이제 친구들하고 겪는 이야기 그리다가 얘가 이제 탐험 정신이 강해서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3차원의 세계를 들어가요. 아, 그러니까 네모가 입체, 갑자기 그 입체의 세계를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되게 당황스럽고 자기가 체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되니까 재미있는 이제 일화들이 벌어지는 그거를 이제 소설로 쓴 건데 요즘 뭐 애니메이션 만화로도 나와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말로 이제 플랫랜드라고 치면 플랫랜드 그렇게 치면은 만화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 같은데 검색하면 나오죠? 네,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차원성에 대해서 좀 쉽게 이해하려면 그거를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차원이라는 말을 처음 만드신 분이 쓴 그 이야기 애니메이션 영화. 그게 이제 플랫랜드니까 여러분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요. 네. 그런데 이제 정식으로 그 학문에서 차원이라는 거는 기하학에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 차원을 배웠죠. 기하학, geometry. 기하에서 이제 점은 차원이 없는 거고. 그죠. 이제 선은 1차원이고. 면이 이제 2차원. 그리고 입체가 이제 3차원. 이래서 기하에서는 공간상에서 한 점의 위치를 나타내는데 필요한 좌표의 수, 축의 수, 그걸 차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수학에서는 사실상 무한대 차원이 가능해요. 차원을 얼마든지 넓혀도 돼요. 그러니까 1, 2, 3차원뿐만 아니라 4, 5, 6, 7, 9, 10, 11, 12 이렇게 늘릴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짜는 사람들은 프로그래머들은 그 어레이라고 이렇게 배열 그 함수를 지정해서 차원 그 성을 그 프로그램으로 구현할 수가 있는데 거기서도 배열의 수는 뭐 무한정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차원의 수가 무한정이죠. 수학의 세계에서는 그래요. 숫자가 일단 무한정이니까 차원도 무한정으로 갈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게 이제 기하에서의 차원 얘기고, 근데 이제 물리 세계는 실제 우리가 관찰할 수 있어야 되고 검증할 수 있어야 우리가 차원을 인정해 주죠. 그러니까 머릿속에서는 이해가 가지만 현실에서 구현되기 어려운 게 수학적 개념이라고 하면은 물리적 개념은 우리가 머리로도 이해되지만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물리에서는 이제 공간상의 물체가 갖고 있는 그 방향성, 방향이 몇 개인가. 그래서 그걸 벡터라고 그래요. 벡터가 몇 개냐. 이거 가지고 그 물리에서는 차원을 얘기를 해요. 벡터맨 할 때 그 벡터죠? 그건 아닌 거고.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1, 2, 3차원은 기하에서의 차원하고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선은 축이 하나이기 때문에 1차원. 면은 축이 2개이기 때문에 2차원.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 우리는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죠. 그러니까 기하학에서의 차원과 물리학에서 차원에서 1, 2, 3차원은 동일하다. 같죠. 3D가 3차원이니까 그렇죠. 보통. 맞아요. D가 디멘션. 그러니까 입체 이렇게 모델링을 하면 우리가 3차원 모델링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뭐가 축이 하나 더 늘어나서 4차원이 돼야 되는데 물리에서 4차원은 뭘 얘기하냐면 시간을 더한 거예요. 시간. 공간에다가 시간을 더한 거. 그게 이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서 그 4차원 세계를 인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공간에서는 이미 현실 세계에서는 3차원 이상 뻗어나갈 게 없으니까 그쵸. 새로운 게 하나 가미되는 게 시간이다. 4차원은. 굳이 이제 우리가 4차원 설명을 예를 드는 게 뭐냐면 비행기의 그 위치를 얘기할 때 땅에 있으면 얘가 이제 좌표니까 그렇죠? 경도 위도만 필요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얘가 비행기가 뜨면 고도가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3차원이 되죠.
그랬다가 이 비행기가 이제 이동을 해서 서울 항공에서 떴다가 뭐 뉴욕으로 간다. 그러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3차원이 이동을 하죠. 예, 변하죠. 네. 그럴 때 이제 4차원이라고 그래요. 아, 시간의 개념이 네. 포함돼서 그렇게. 어쨌든 물리에서는 4차원까지는 검증된 세계예요. 타임머신이 예를 들어서 그런 이제 아이디어로 이렇게 나온 얘기일 수도 있겠네요. 뭐 그렇게 이제 그 상상을 하는 사람들은 네. 그 시간축을 거꾸로 돌리면 네. 그러면은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 이런 그 이야기를 끌어낼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있으면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혹시 별로 한 가고 번 싶지 딱 않아요. 앞으로 가는 게 좋지. 현재가 좋지. 뭐 과거로 또 가서 군대 특히 생활한다 이런 거는 끔찍하더라고. 혹시 그럼 예전에 그 암울했던 시절 그때로는 네, 별로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네, 아무튼 네, 계속 이어지시죠. 그래서 이제 4차원까지는 물리에서 검증된 세계고 이제 5차원을 그 이야기한 그 물리학자들이 있어요. 아, 4차원도 어려운데 5차원이 또 네, 하나. 5차원 그러니까 중력장이라고 하는 걸 그걸 한 차원 더 추가해서 5차원이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공간이 3차원, 시간이 4차원, 중력장은 뭐 인터스텔라 이런 영화들. 그런 영화에서 하여튼 그런 게 설명이 나오는데 네. 그 이름이 복잡해요. 테오도르 칼루자하고 오스카 클라인 이거 외우느라고 되게 힘들었는데. 테오도르 칼루자, 네. 오스카 클라인. 이 두 과학자가 중력장을 추가하면 5차원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아직은 그거를 그 실증으로 검증한 그 차원으로 인정이 안 돼요. 이론에 아직은 이론 머물러 있는. 그렇죠. 그래서 뭐 5차원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다. 이 우주가 그거 말고도 차원이 더 많아서 11차원까지 있다. 11차원? 네. 이 우주는 11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거를 이제 수학식으로 막 써내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도 그걸 본 적은 없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5차원은 그냥 영화에서나 등장하고 그 물리학자들의 상상의 그 뇌에서 이제 그 사고 실험한다 그러죠. 네. 그러니까 상상으로 시뮬레이션으로 뭔가를 검증하는 뇌로 한번 검증해보는 그런 차원이지 물리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검증할 수 있는 차원은 아니에요. 블랙홀 같은 것도 얼핏 떠오르는 것 같아요. 말씀 듣다 보니까. 블랙홀은 근데 그 관찰을 하죠. 네. 천문학에서 그러니까 차원이 추가되는 걸로 봤을 때. 그거 블랙홀은 이제 뭐 상상의 세계가 아니고 실제로 존재하는 걸로 증명이 된 세계죠. 그거는. 근데 이제 하여튼 그 물리학에서의 차원성은 4차원까지는 검증되고 5차원은 아직은 상상의 세계 이렇게 그 차원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수학하고는 다르죠. 수학에서는 이론적으로 무한대의 차원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물리학에서는 4차원까지는 실제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4차원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행기가 공중에서 이동하는 거를 생각하면 될 것 같고 5차원은 머릿속에서는 검증이 될 것 같지만 아직 실현이 안 된 거. 그러니까 컴퓨터를 이렇게 5차원을 가상 실험해갖고 뭐 영화 CG로 만들 수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현실에서는 아직 안 나온 거. 안 나온 거.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11차원까지는 있다라고 주장을 하신다라는 거, 뭐 그 정도로 이제 이야기를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차원성이라는 원래 이제 다 말이 그런 데서 이렇게 연유했다는 거고. 네. 이걸 이제 우리 모델링에서 왜 근데 차원이 뭐 이게 그 모델링 이론을 여기저기서 강의하다 보면은 그 모델링의 어떤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관심들이 좀 다양하시더라고요. 요즘에 특히 더 모델링 강의 요청 많이 받지 않으세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좀 이게 많이 요청이 오는 것 같아요. 다 저희 방송 관심 때문이 있는 아닌가. 분들이 좀씩 늘어나서 네. 저도 이제 좀 고무가 돼 있는 상황인데 네. 선생님들을 상대로 강의를 하면 그러니까 소비 모델을 이렇게 남이 만드는 걸 수동적으로 소비만 할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그 생산하는 그런 그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 되게 그 사람들은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또 이제 뭐 언어나 매체론 이런 공부한 사람들은 보통 우리가 언어 하면은 말과 글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수학도 언어고 그림도 언어고 심지어 물질도 언어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측면이 되게 이렇게 신선하게 들린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매체에 주로 관심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 그 에트리에서 강의할 때 거기에 이제 공학 하시는 분들이 주로 있어서 네. 그분들이 주요 관심사는 이 차원에 대한 질문이 제일 많았고 모델링 이론이 차원성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인간의 지적 산물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수준을 구분할 수 있는 하나의 패러다임이 생긴 것 같아서 신선하다 이런 네. 반응이 있어서 하여튼 이게 듣는 사람들에 따라서 보는 면이 다르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 차원성이라는 게 저는 처음에 이게 모델링을 하더라도 그 복잡성이나 모델링을 하는 사람의 수준을 이렇게 뭔가 구분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이것저것 다 모델링 한다고 그러니까 그냥 남의 걸 베껴서 그대로 이렇게 뭐 그림 그리는 것도 모델링이고 남이 하는 말을 똑같이 흉내내는 것도 모델링이고 이렇게 되면은 이거 뭐 모델이라는 거에 원래 본 의미가 너무 사라지는 게 아니냐. 다 모델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원래 내가 얘기했던 모델링이라는 거는 모델이라는 건 뭔가 대변하는 거고 그다음에 최고의 것을 가치를 추구하는 건데. 그래서 모델링을 하는 사람은 자기의 혼신의 노력을 다 쏟아부어 가지고 모델을 만든다. 그런 생산 활동을 지속적으로 인간이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건 뭐 이거저거 다 모델이라고 하면은 그중에 뭐가 진짜 좋은 건지 이게 구분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네. 이걸 좀 수준별로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수준별 모델링. 그래서 이제 차원이라는 말을 이제 도입을 한 거죠. 그러니까 모델링의 범주가 굉장히 넓을 수 있기 때문에 그쵸. 그리고 또 뭐 초등학생에게 해당되는 모델링과 맞아요. 뭐 대학생한테 적용될 모델링이 또 다를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저차원적, 고차원적 때 말씀하신 여러 가지가 있을 테니까 일단 그거를 구분짓기 위해서 모델링 이론의 차원을 도입하셨다. 네. 네. 그러고 보니까 이제 이게 물리나 수학에서는 분명한데 그 차원을 구분하는 게 네. 이건 되게 그 모호한 상태에서 8가지 언어를 사용해서 만드는 모델이 얼마나 다양하겠어요. 그죠? 그렇죠. 수학 모델만 나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처음엔 이제 되게 그 차원에 대해서 혼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러 사람들의 그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이 1차원은 그 개념 모델링이다 이렇게. 개념 모델링 또는 의미 모델링. 의미 모델링. 무슨 얘기냐면 어떤 단어나 숫자나 어떤 기호에 의미를 부여하는. 그래서 사물을 보고 저건 나무다. 숟갈, 엄마, 뭐 아빠 이렇게 어떤 사물에다가 이름을 붙이는 거. 이게 이제 사실 어렸을 때도 어린아이들이 처음에 배우는 그 언어 방식이잖아요. 네. 말 배울 때 그렇게 배우잖아요. 그게 1차원 모델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지 어떤 특정한 이미지나 그런 거에다가 단어를 갖다가 붙이는 이미지뿐만 아니라 네. 사물에다가도 이름을 붙이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이름 자체에 대한 인식을 이제 그래서 개념을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소를 누군가 처음 본 사람은 그 소를 보고 소라는 단어가 원래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누군가에 의해서는 저걸 소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 소라고 통일을 해서 이제 지금 의미가 통하는 거죠. 그래서 네. 우리가 지금 소가 없어도 소라는 말을 들으면 머릿속에 그 소의 모습이 떠오르죠. 그런 것처럼 어떤 사물에 이름을 부여하는 행위. 그림에서는 그냥 그대로 그 어떤 대상을 보고 그대로 이렇게 모방해서 그리는 거. 네. 데생하죠, 왜? 그게 1차원 모델링에 해당한다. 네. 그러니까 1차원 모델링은 어떤 개념을 부여하거나 있는 것을 그대로 모방하는 그냥 모방 단계. 학습 단계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네요. 학습 초보 단계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그리고 이제 어학 공부할 때는 단어 외우는 거. 이건 뭐 차원이고 뭐가 없잖아요, 그죠? 강신철이라 쓰고 모델이라 읽는다, 뭐 이런 거. 네. 그런 게 1차원. 그러니까 언어학에서도 네. 그 단어를 외우는 거는 1차원 모델링 하는 거다. 그렇게 1차원을 했고 이제 2차원은 그렇게 형성된 개념들을 맺어서 관계를 형성하는.
우리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관계라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상관관계, 부적절한 관계, 부적절한 관계, 네. 그다음에 뭐 대비 관계, 그다음에 부분 종속 관계, 네. 그다음에 인과관계. 이게 어쨌든 관계라는 말에서에는 2개 이상의 어떤 사물이 등장을 하죠. 그죠? 그렇죠. 무엇과 무엇을 연결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아까 뭐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말을 배울 때 아빠와 숟갈 이렇게 따로따로 외울 때는 이게 1차원인데 네. 아빠가 숟갈을 들고 밥을 먹는다. 그러면 벌써 연결이 4가지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아빠, 숟갈, 밥, 먹는다. 이렇게 4가지 사물의 행동이나 그 어떤 물건에 이름을 붙인 것들이 모여가지고 그 문장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네. 그거는 2차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관계 형성이 됐기 때문에. 네. 뭐 담배를 많이 피면 무슨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 돈이 많이 든다. 돈도 네. 많이 든다. 그거 이제 벌써 담배라는 개념하고 피운다. 그다음에 돈 많이 든다. 이렇게 벌써 4가지 개념이 결합돼 가지고 그런 문장을 하나 만들어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가 2차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1차원에서 만들어진 소재들을 관계를 맺어주는 그런 모델링이 2차원 모델링이다. 사실 그 정도 되면 이제 문장을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구사할 수 있으면 2차원 모델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로 보면 1차원 모델은 뭐 단어 아니면 뭐 형태소 뭐 이런 그 단계에 있다면 2차원은 뭐 통사 그러니까 연결돼가 하나의 문장이 완성되는 구문이 거니까. 완성되는 거죠. 예, 문장이. 네. 그러니까 수학에서는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뭐 변수에다가 의미를 부여하는 거 이거 1차원이거든요. 프로그램에서도 어떤 변수를 선언하는 거 이게 1차원인데 네. 그렇게 선언된 변수를 가지고 방정식을 만든다. 그럼 벌써 2차원이 되죠. 아, 그래서 뭐 2차 방정식 이런 얘기가 나오는군요. 그러니까 y는 equal ax 플러스 b 이런 게 제일 흔한 방정식 모델이잖아요. 이퀄이 뭡니까? 는. 그게 더 힘든데. 예. 아, 이거 우리가 그 익숙해져 갖고. 네. 네. y는 ax 플러스 b 더하기 b로 해야 되나? 네. 어쨌든 네. x와 y, a, b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을 엮어서 관계를 만드는 방정식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게 2차원이다 이거예요. 아. 그런 것들이 이제 2차원 모델들이 모여서 하나의 체계를 완성하면 그러면 이제 3차원. 보통 우리가 시스템이라는 말을 쓰죠. 네. 그러니까 사람이 한 명 한 명한테 어떤 임무를 할당하는 거는 1차원이고 네. 그 사람들 간의 관계 네. 그러니까 누가 사장이고 누가 부하고 어느 부서를 설정하고 하는 거는 2차원. 근데 그런 것들이 통합이 돼서 하나의 회사를 형성하려면 그러면 이제 3차원이 되는 거죠. 하나의 조직 시스템이 완성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글의 예를 든다면 단어 하나하나 네. 예를 들어서 시어를 갖다가 그냥 뭐 아름다운 별, 뭐 꽃잎 뭐 이렇게 얘기하면 다 1차원이지만 네. 그게 하나의 문장이 되면 2차원이 되죠. 네. 근데 그래가지고 시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문장만 나열한다고 시가 안 되거든요. 하나의 통일된 그 문장 구조를 갖춰야지만 우리가 시라고 하죠. 네. 뭐 운율 필요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수미 쌍관 무슨 뭐 글을 쓸 때도 보면은 기승전결, 네. 서론, 본론, 결론 네. 이런 식으로 체제를 갖추어야 우리가 이걸 뭐 에세이다, 무슨 소설이다, 수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냥 단순히 문장만 쭉 나열해놨다 그래가지고 그게 글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3차원이 돼야 이게 이제 본격적인 모델이 완성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글을 써놓고 이렇게 그 나중에 읽어보면 무슨 얘기인지 몰라. 이제 평론가가 보면은 네. 이건 이제 1, 2차원의 그 나열에 불과한데 본인은 글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그 작자나 이런 뭐 그러니까 저작가나 이런 모델링을 많이 해본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어떤 것이 2차원이고 어떤 것이 3차원이 구분이 되겠죠. 그래서 최소한 네. 지적 능력을 인정받으려면은 3차원 모델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분야든 상관없이. 그래서 이제 3차원이라는 거는 최소한의 그 성인이 갖춰야 될 모델링 능력이라고 보고요.
말씀 들으니까 구슬이 서말이어도 깨어야 보배다. 이 그치, 속담이 딱 깨어서 그래서 목걸이가 완성이 돼야지. 그게 3차원이 되는 네. 거예요. 프로그램도 처음에는 그냥 명령어 배우잖아. 그죠? 그렇죠. 네. 변수 뭐 선언하는 거 이런 거 배우는 거 다 1차원이고 그거 가지고 어떤 함수를 이렇게 테스트해보고 하는 건 다 2차원이에요. 네. 근데 그런 것이 엮여서 하나의 일을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완성이 돼야 우리가 이거는 게임 프로그램이 되든지 회사에서 쓸 수 있는 뭐 회계 프로그램이 되든지 그렇게 완성이 되잖아요. 그렇게 돼야 3차원이 된다. 네. 그래서 3차원이라고 했고 이제 4차원이 궁금하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모델링에서 4차원. 그래서 모델링의 이게 4차원은 이제 뭐지? 우리가 게임 같은 거 보면 태양신 뭐 이런 거, 강신 뭐 이런 거예요. 아, 그게 사실 고민이 많았어요. 어떻게 더 확장을 해나갈까 4차원까지. 그래서 이제 물리학에서의 4차원은 이제 시간을 더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 생각은 지금 이제 교과서도 그렇게 돼 있어요. 3차원 시스템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해 나가는 과정을 모델링하면 4차원이다. 그래서 그 예로다 이제 조선 왕조 실록을 예를 들었어요. 조선 왕조 실록은 초대 그 조선 왕부터 그게 왕조가 하나의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왕조 하나가 태조 이성계가 구축한 국가라고 하는 시스템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거를 기록한 거는 3차원 모델이죠. 네. 그죠? 예. 네. 근데 그것이 대를 거치면서 2대, 3대, 4대 이렇게 하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동하는 것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3차원이 쭉 연결이 돼서 조선 500년의 역사가 기록이 되죠. 그거는 4차원 모델이다. 아, 그러니까 하나 3차원의 하나, 3차원의 하나, 3차원의 하나가 그렇지. 2차원처럼 관계를 맺음으로써 또 하나의 형상이 완성이 시간의 될 축을 때 따라 흘러가는 시간의 거죠. 축에 맞춰서 하나의 형상을 완성하면은 그걸 4차원으로 볼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으로 본다면 아래 한글을 처음에 만들어서 이렇게 바깥으로 발표를 해서 사람들이 쓰잖아요. 네. 그거 이미 완성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3차원이죠. 네네. 근데 그걸로 끝나질 않고 버전 1, 버전 2, 버전 3 하면서 버전업이 되죠. 그렇죠. 그럼 네. 시간축을 따라서 버전이 쭉 올라가면서 지금에 네. 이르렀죠. 네네. 윈도우도 그랬고 네네. 그게 4차원 모델링이다. 아. 시간축을 따라서 3차원 시스템이 쭉 이렇게 발전해가 나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4차원이 쉽게 설명이 되고 근데 이제 이번에 그 전자통신연구원에서 강의할 때 하나 더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네. 거기에 계신 분들이 아이디어를 준 거죠. 그것만 4차원이 아니고 시스템들이 모여서 네. 상위 단계 또 시스템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게 되게 이제 공학적인 생각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선왕조 실록이 있고, 근데 중국 무슨 실록이 있고, 뭐뭐가 모여서 그렇죠. 세계 실록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느냐.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시네. 아, 그럼요. 그래서 그 한국의 역사들하고 중국의 네. 역사, 일본의 역사, 뭐 유럽의 역사, 미국의 역사 이런 것들을 전부 통합을 해서 세계 역사를 하나 누군가가 완성을 한다면, 네. 뭐 그런 책들도 있죠. 네. 그러면 그거는 먼 나라 이웃 나라? 4차원 모델링이 되는 거죠. 아, 또 다른 4차원. 그렇죠. 그러니까 3차원을 넘어선 메타 시스템, 상위 단계 시스템을 완성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4차원 모델로 볼 수 있겠다. 5차원으로 가는 건 아니고요. 5차원까지는 안 가고 새로운 5차원은 무엇가 그냥 들어간 게 아니니까. 근데 1, 2, 3, 4차원은 지금 바깥에 뭐가 있죠. 그죠? 객체가 있어요. 대상. 아, 네네. 뭐를 보고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5차원은 아까 물리에서 상상의 세계라고 했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모델링에서도 순수 창의성의 세계. 그러니까 바깥에 어떤 특정한 사물이 있는 게 아니라 대상이 있지 않은데 그냥 사람의 상상력만으로 뭔가를 만들어낸 모델들이 있어요. 대개 최초의 위대한 모델이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었을 때 그건 전후후무한 거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완전히 창의적인 작품이죠.
그거는 5차원 반열에 도착. 스티브 잡스가 처음 윈도우 그 맥 그죠? 맥킨토시. 사실 윈도우도 사실은 스티브 잡스가 만든 거 알아요? 그 아이디어를 이제 그 저기 MS의 빌 게이츠가 이렇게 사갔다고 예, 이야기 들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명령어로다가 처리하던 비주얼로 것을 시킨 거잖아요. 그쵸. 비주얼라이즈드 아이콘, 네. 시각으로다가 명령어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게 다 스티브 잡스 아이디어라서 그런 처음에 OS 운영 체제를 만든 거는 그건 5차원이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도 그건 네. 5차원. 뭐가 이렇게 보고 만든 게 아니잖아. 근데 5차원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네. 이제 우리가 실증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체험을 할 수 있으니까 그쵸. 4차원으로 강등돼야 되는 거야. 이제 3차원, 그 다음부터는 그게 대상이 되죠. 대상이 되고 누군가에 의해서 그걸 보고 이제 또 모방을 짝퉁을 만든다든지 그러면 1차원 모델링을 하는 네. 거고.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다 5차원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었을 때 그 타이밍은 그렇지. 5차원이지만은 그게 그걸 보고 실존화되는 순간 1차원이에요. 모방의 세계니까. 근데 그것들을 버전업을 해나가면서 새로운 또 모델을 만들어 나간다면 그럼 이제 4차원까지 올라갈 수 있겠죠. 네. 그 전에 좋은 모델링 조건 중에서 응용성, 확장성 이런 개념으로도 이해해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확장성이 높으면 그러면 차원성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딱 정해진 틀이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진화하거나 아니면 재생산하는 그게 모델링 이론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이제 말로 하려니까 쉽진 않은데. 네, 그럼 몸으로 보여주세요. 네. 근데 몸도 안 보이잖아 지금. 네. 그러니까 모델링을 하는 사람. 이제 여기서는 그냥 주체라고 합시다 쉽게. 네. 더 어렵지만 하여튼 주체, 그러니까 모델링을 하는 모델러, 그 주체와 그 모델을 하는 대상, 그 이제 객체라고 이제 계속 얘기하는데 그 주체와 객체 사이의 관계가 사실은 이렇게 선으로 긋듯이 쉽지가 않아요. 그냥 얼핏 생각하면은 모델링의 주체는 사람이고, 이제 자연은 이제 객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철학의 2500년 역사가 사실은 누가 주체고 누가 객체냐. 그 주체가 고정돼 있는 거냐. 그렇죠. 변하는 거냐. 나는 누구일까. 이거 계속 갖고 지금 논증을 벌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나중에 이제 또 별도의 토픽으로 우리가 방송을 할 건데 아무튼 고정된 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도 객체가 될 수 있고, 그렇죠. 제 3자가 될 수 있으니까 어느 순간 유체 이탈,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모델링을 하면 그 모델이라는 놈이 나를 바꿔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많이 만들어놓은 모델을 보면 나의 지식이 자꾸 변하잖아요, 그죠? 네. 옛날에 한 60년대 살던 사람들은 스마트폰이라고 한다거나 요즘에 인공지능이나 이런 거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었다고. 그죠? 네. 그래서 나라고 하는 그 생각의 틀도 분명히 지금에 사는 사람하고는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그 주체는 이미 변했죠.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스마트폰을 그 객체라고 본다면 그러면 내가 밖에 있는 사람이 저쪽 아프리카에서 스마트폰을 그 만져보지도 않은 사람. 예를 들어 있다고 합시다. 원시림 속에 그 사람들은 그 객체가 전혀 다르게 보이죠. 그렇죠. 사물은 동일한데 바라보는 사물은 시각에 따라 다른 거지. 맞아요. 그래서 그 객체와 주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뭐가 정해져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상황이나 아니면은 그 보는 시각에 따라 전혀 다른 존재가 될 수 있으니까. 맞아요. 이게 좀 어려운 주제라서 일단 뒤로 넘깁시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우리가 모델링을 하면 그러면 그런 변화가 일어나요. 그죠? 근데 모델링을 안 하면 자기 머릿속에 가지고만 있으면 그런 변화는 안 일어나죠. 안녕하세요. 혼수, 이사, 중부권 최다 판매 매장 삼성 디도플라자 부사점입니다. 삼성 디도플라자 부사점에서 10년 경력의 혼수, 이사 전문 상담사의 컨설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자제품은 인터넷이 싸다는 편견 날려드립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 대전 온수 또는 대전 가전을 검색하세요. 문의 042-282-8666 대전 중구 부사 내거리에 있는 삼성 디도플라자 부사점. 팟캐스트 듣고 오셨다고 하시면 추가 혜택도 드립니다. 삼성 디지털 프로젝트. 네,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돼서요. 교수님 오늘도 되게 좋은 말씀 여러 가지를 주셨는데 뭐 차원이라는 얘기들 우리가 흔히 뭐 너는 수준이 어때라고 할 때 수준이라는 말을 차원과 좀 비슷하게 썼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근데 오늘 이제 뭐 기하학적인 개념의 차원부터 물리학적인 차원 그리고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 해주신 말씀을 딱 한 문장으로 이제 요약해 주신다면 어떤 메시지를 청취자분들께 드리고 싶으신가요? 예, 뭐 대학생 이상 성인이라면 이왕 모델링을 할 거면 최소한 3차원 모델링을 하는 걸 목표로 모델링을 합시다.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3차원 모델링. 네. 네. 완성된 책.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모델링 이론 창시자, 주물 공장주이신 한남대학교 경영정보학과 강신철 교수님이셨습니다. 교수님 오늘 나오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달에는 더 재밌고 더 유익한 모델링 이야기 해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교수님 안녕히 가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내일은 저희 아는 것입니다의 아힘TV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이죠. 띠동갑 내기 여행하기 신탄진편 그 마지막 이야기가 여러분들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대전에는 갈 곳이 없다는 편견을 극복해보자는 취지에서 마련한 프로그램인데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호였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고맙습니다. I'll be back.